어떤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망한다 그래요. 망해.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여러 이유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교통사고 날 것이라는 얘기만. 의도적인 선택과 의도적 배제의 문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참여정부라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안의 8월 8일자 기사를 보자면 참여정부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노정부 대접이 청와대 휘감은 부동산 트라우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정부에 이어 문정부까지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냐면 노무현 정권이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걸 일종의 정권 교체라고 본다면 그것의 아주 주요한 동인이 바로 부동산 대책 실패라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거꾸로 프레임화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그 부동산 시장도 결국에는 서민들의 심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 자체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혼란시킬 거란 말이죠. 그것이 다시 시장의 침체로 가져가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 어떤 정책의 실패로 귀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어쩌면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본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인 70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임팩트가 없더라도 그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언론들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집값 안정 대책을 물어뜯기만 할 뿐인 언론들이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집값 전세값 인상을 이제 보도할 때 보면은 강남에서도 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그것도 또 호가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 부동산을 내놨던 사람도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이거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이러면서 그 매물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뭐 경제뉴스의 어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장 보도가 되더라도 이게 경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보도할 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평균값이나 뭐 중위값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기사가 약해지잖아요. 기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언론은 그 부동산 투기 시장의 플레이어인데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처럼 이렇게 행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